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수학 수업에 대해서 개념을 올릴 단어는 바로 수학2 단원입니다. 저의 첫 설명으로 수학2를 설정한 것은, 여름방학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고2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수학2를 봐놓는 것이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수학2 단원을 제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딱 1회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먼저 수학2라는 과목은 위계성이 있습니다. 먼저 수학 1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알고 이렇게 오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뭐 많은 것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수학 1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열들을 배웠고 상가함수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것들은 지금 수학2를 하는 데 있어서 막 크게 연관되고 뭔가 복잡하게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수학 1을 조금 포기하고 잘 못 따라 했더라도 수학2에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학2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학2는 왜 중요하냐? 사실 뭐 정시나 수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2학년에서의 어떤 교육과정상 수학 과목이 대부분 수학2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확률과 통계를 1, 2학년에 이어서 한 2단위 정도로 이렇게 이어서 2학기 때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가끔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수학2라는 과목이 이제 미적분과 함께 열리지는 못할 거예요. 네, 미적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뭐 기하 등과 같이 이렇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하 같은 과목은 얘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2학년 2학기 때 수학 성적을 결정짓는 어떤 과목은 수학2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정확히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이렇게 대학교에 지원할 때 들어갈 때 2학년 2학기 때 수학 성적은 딱 이 수학2 과목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더라도 단위수가 수학2보다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얼마 전에 친 고3 6월 모의평가에서 보통 이제 우리 모의평가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선택형 문항, 공통문항이죠. 공통문항, 네, 1번부터 22번까지는 공통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30번까지는 자기 선택형 문항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1번부터 22번 사이는 모두 다 수원 수투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4점짜리를 이루는 게 20번, 21번, 22번이 이제 단답에서 이렇게 4점짜리를 이루게 되는데, 6월에서는 바로 20번과 22번에서 모두가 수2, 즉 수학2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 문제를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6월 20번 문제인데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를 만족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그 구의 값을 구하시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다함수의 적분법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많았던 문제긴 한데 그 말이 많았던 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리고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적절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출제자들이 대부분 수원수투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등급과 높은 표준 점수 그리고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수투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확 이끌어줘야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정시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1번부터 22번은 공통 문항입니다.
그런데 23번부터 30번이 선택 문항이죠. 여기 선택 문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과 통계,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네, 기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미적분학이 있습니다. 미적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1번부터 22번까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혹은 이 문제들의 도움이 되는 과목은 뭘까요? 네, 무조건 미적분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수학 2에 큰 세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과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게 미적분의 큰 세 단원이 단원명이 아주 비슷합니다. 첫 번째 거는 얘는 함수의 극한, 연속, 얘는 수열의 극한과 연속, 얘는 당함수의 미분법, 얘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얘는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얘는 당함수의 적분법, 미적분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 수학 2의 개념이 여기서 배웠던 어떤 개념들을 거의 그대로 미적분으로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세로 배우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등을 가지고 다시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이렇게 배운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 수능 체제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에게 앞에 1번부터 22번의 공통문항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예시가 또 뭐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22번 문항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능을 조금 쉽게 냈으면 하자, 수능을 조금 쉽게 내라, 혹은 공교육의 힘을 더 길러라 라는 의도로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바로 발빠르게 맞춰서 그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만한 문제들, 지금까지의 몇 년간의 기출 문제에서 그렇게 뭔가 교육과정을 벗어났거나 유불리가 있었던 문제들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최근의 문제 22번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자, 이 22번은 물론 수학 2 개념을 가지고도 100% 풀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적분에서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계도함수 파트에서 바로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수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에게는 얘가 더 중요하다. 왜냐? 얘가 기초가 돼야만 미적분으로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이번 여름방학 때 수2를 미리 보겠다는 학생들은 이 수학 2의 단원 그리고 내용들을 모두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고자 이렇게 언급을 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바로 어떠한 단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 2에서는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단원이 2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 두 번째는 함수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대략적으로 본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함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함수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제 극한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배우는데 물론 그 정의는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로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 극한이라는 거는 저기 멀리 어딘가로 다가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그게 멀리 다가갈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점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죠. y는 x분의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x축, y축, 0 이렇게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1일 때 값은 1이고 2일 때 값은 2분의 1인데 얘가 이렇게 쭉쭉쭉 가서 x축으로 더 가면 과연 이 그래프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항함수 혹은 어떤 우리가 배웠던 뭐 유리함수, 그 다음에 뭐 무리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마 다뤄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배운 삼각함수 등도 이제 다뤄보겠죠. 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함수의 연속 단원입니다. 연속. 연속이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속이에요. 뭐 이러한 2차 함수 혹은 뭐 이러한 1차 함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 아닌가?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하는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은 것에 얘기하는 연속이나 수학적 정의에서 연속이 같나? 네, 같습니다. 수학에서도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걸 연속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어떤 유리함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정의역 자체가 x는 0에서 아예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런 부분은 끊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끊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시적으로, 즉 눈으로는 얘가 이어져 있고 안 이어져 있고가 딱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수학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얘가 이어져 있고 안 이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뭐라고요? 수학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근데 이어져 있음을 어떻게 보이는가가 바로 이 함수의 극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가져와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배우게 될 건 바로 뭐냐면 큰 2단원이 있습니다. 바로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다항함수의 미분법에도 두 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도함수의 활용.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항함수는 어떤 게 있냐? 바로 뭐 1, 2, 3차 함수를 얘기합니다. 1차 함수 ax 더하기 b, 2차 함수 3차 함수는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에서의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바로 뭐냐? 제가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차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fx 3차 함수고 xy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요. 사실 이 그래프라는 거는 얘를 이제 그래프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곡선인데 얘가 어떤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애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뛰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애가 가리키는 어떤 방향, 그리고 순간적인 속도,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바로 여기서 미분계수가 이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사실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한 점,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과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뭐 순간적인 뭐 미분계수라고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미분계수라는 게 이제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 즉 그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의 순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자 하는지 그 힘 자체를 수치로 표현한 게 바로 미분계수라는 건데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1차, 2차, 3차 함수 전반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되나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럼 미분계수인데 도함수는 뭐야? 도함수는 함수인데 바로 기울기를 순간적으로 모두 다 표현하는 도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제 초록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1번 포인트, 그 다음에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포인트, 5번 포인트에서 각각의 기울기가 달라요. 얘는 대략 이 점에서는 대략 한 7 정도로 놓고요. 여기는 한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8, 이 점에서는 뭐 대략 한 3, 아니 1 정도로 놓을게요.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한 7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순간순간의 모든 점들에서의 바로 뭘 파악하는 거냐면 그 순간순간의 점들에서의 기울기 값을 바로 y 값으로 해서 그린 게 바로 도함수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함수 값으로 그린 게 도함수다. 그래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바로 도함수 f'x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수업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함수의 활용도 바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뭐 미분해서 어떤 변화율도 보고, 이 변화율을 통해서 뭐 그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동하는 속도는 얼마인지, 가속도는 얼마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함수의 활용으로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의 활용은 사실은 이 물리학 1 과목을 아마 대부분 듣고 있거나 2 과목을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도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배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큰 3단원입니다. 바로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분과 정적분, 두 번째는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부정적분은 뭐냐면 방금 제가 어떠한 걸 그렸죠. 이러한 fx를 뭘 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는 뭐 이러한 f'x 도함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반대 과정을 이제 부정적분 혹은 뭐 정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반대 과정은 부정적분으로서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호 인테그랄 뭐 f'x dx는 fx 더하기 c, 뭐 이러한 식을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배우게 되고요. 뭐 이러한 부정적분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이 정해지는,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뭐 a부터 b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정적분. 정적분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담아 보자면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의 어떤 넓이를 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물체의 이동거리 혹은 뭐 변위,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 정적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혹은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많이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 미분과 적분의 이 반대되는 개념, 이 파트를 조금 헷갈려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적응되면 뭐 어느 순간 되면 숙달돼서 잘 하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도 방금 얘기했던 이런 파트들을 거의 그대로 이제 답습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프리뷰를 해주는 이유도요, 사실은 이쪽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수학을 놓쳐버리면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미적분으로 최저를 맞출 거야. 이런 친구들은 수학 2가 바로 밑거름이 됩니다. 밑거름이 돼요. 수학 2를 제일 잘 해놔야만 미적분을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수학 2를 잘 해놓은 친구들은 미적분에서 그냥 암기 몇 개만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새롭게 배우는 뭐 지수함수의 미분, 로그함수의 미분, 상함수의 미분이나 혹은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술 몇 가지만 배우면 끝나버리거든요. 공부할 게 그다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단원명이 똑같다고. 근데 나는 확통이나 기하를 치는 친구들도 수학 2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통이나 기하 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미적분 치는 친구들에서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치면서 표준 점수를 높이려고 하면 뭐냐? 바로 앞에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 문항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맞춰줘야 돼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맞춰주는 건 뭐냐? 바로 수학2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분법과 적분법을 이용해서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렵죠. 왜냐? 자기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는 확통이랑 기하를 칠 건데 굳이 미적분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최소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변곡점까지는 이해를 해버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어느 사교육이나 어느 데서 다 얘기하듯이 변곡점까지는 이해하기가 충분히 쉽고 그걸 이용해서 풀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근데 올해 수능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교육부나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저러한 내용들을 배제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배제해버리면 수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걸로 예상이 돼서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고 예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저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수학2 프리뷰 시간을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함수의 극한 파트를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오늘 이렇게 쭉 내용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